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이든 기억력이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이가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모르는 걸 물으면 그냥 회피하거나 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몸에 나쁜 정크푸드 같은 걸 아이한테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에서도 그게 보여지죠. 가령 소득 상위 10% 가구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하위 10%의 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영국에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1964년에 영국의 각기 다른 소득층에 속한 14명의 7살 아이들한테 7년마다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감독은 아이들 취재할 때 꿈과 일상에 관한 질문들을 했는데, 49년이란 오랜 취재 끝에 내린 결론은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여전히 부유했고,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큰 변화가 없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자체가 부모라는 배경, 이것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격차는 공부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 하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유아 시절부터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노블 교수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생후 9개월 된 90명의 아이, 그리고 또 15개월 정도 된 89명의 아이들을 갖고 한 실험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6개월 간격을 두고 실험실에 2번 데리고 오는데, 연구진이 각각 다른 과제를 주고 아이들의 언어 능력, 기억 능력, 모방 능력,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능력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는지 이런 걸 평가했고, 병행해서 추가로 진행한 것은 실험에 참여했던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부모들의 학력과 수입,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행적, 이력 등 이런 것들, 생활 환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학력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교육을 받은 기간을 갖고 16년 이상, 14에서 15년, 11년에서 14년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보면 처음에 부모의 학력이 아이의 언어의 능력과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아이가 9개월 정도에서 15개월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거였고, 하지만 아이가 21개월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부모의 학력이 아이의 언어 능력과 기억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능력이든 기억력이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이가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아이가 언어로 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와 표현력, 이런 것들이 더 우수했다는 겁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연구한 또 실험 결과가 있는데, 노블 교수 연구진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보스턴, 뉴욕 등의 도시에서 실험 참가자 1,099명을 모집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고, 실험 참가자들의 조상이 아프리카, 인디언, 유럽, 중동, 아시아 이렇게 다양했는데, 연구진은 이들의 수입, 그리고 부모의 학력 이런 걸 조사해서 또 MRI 영상을 찍어서 뇌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수입과 부모의 학력, 이런 요인이 사람의 실제 뇌 구조하고 아주 연관을 보였다는 거죠. 유전자나 나이 등의 요인이 비슷한 사람끼리 대조했을 때 부모의 학력과 수입은 피질의 표면과 양과의 상관관계가 아주 컸다는 겁니다. 대뇌 피질은 기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뇌 피질의 면적이 클수록 사고 능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수록, 학력이 더 높을수록 아이의 대뇌 피질 면적이 더 넓어졌다는 건데, 이런 점은 독해나 언어, 공간치감 능력,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더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 또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여기서 주제해야 할 점은 부모의 수입이 어느 평균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엔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수입이 평균 이하일 때는 수입의 크기와 아이들의 뇌 사이의 연관성이 더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수입도 낮고 학력도 낮은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노블 교수 연구를 보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좀 이른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평균 3천만 개의 단어를 듣는다고 해요. 이 말은 부유한 집안의 언어적 그 교류가 더 풍부하고 다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제 아들이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실제로 말을 너무 잘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제 아내는 항상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아기 때부터 거의 풀 센텐스로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단어 몇 개 말하다가 이제 중간에 딱 끊거나 하는 대화 방식이 아니라, 아이한테 아이가 어떤 단어를 말해도 그거 갖고 본인이 다 풀어서 문장을 다 완성시켜서 아이한테 말해주거나, 그리고 본인이 아이한테 말할 때도 그냥 단어 하나씩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으로 항상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돕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집안일도 이렇게 좀 시켜보고 같이 몸 움직이는 체육활동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계속 저 아이 잘하는 것 같지만 제 아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아이 식습관이나 이런 게 5살밖에 안 돼서 아직 뭐 김치도 제대로 못 먹고 매운 걸 못 먹지만, 소위 몸에 나쁜 정크푸드 같은 걸 아이한테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 아이스크림 어쩌다가 먹긴 하는데, 그것도 아이가 어느 정도 먹다가 스스로 딱 그만 먹겠다고 하고 절제를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줄 때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 엄마가 그 식습관을 너무나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개천에서 계속 드물게라도 용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그런 경우는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정말 그런 상태로 지극정성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노력은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려는 그런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그거보다 이제 가정 안에서의 안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의 사이가 너무나 좋고 또 올바른 어떤 행동들을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자녀들한테 잘 가르쳤다는 거죠. 기본적인 예의나 생활 습관부터 너무나 잘 한 부모일 거예요. 자녀가 자신이 모르는 걸 물으면 그냥 회피하거나 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해당 분야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서 직접 지도받게 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좀 허락하지 않을 때라면 그런 전문가의 책을 구해서 같이 도서관에서 가서 아이와 같이 연구하고 지도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개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용이 만들어질 겁니다. 반면에 개천이 아닌 정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꼭 용이 또 나오느냐, 그런 것도 점점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이 높고 부유한 부모한테 태어나긴 했는데 그 부모가 또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본질적인 철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냥 스마트폰이나 쥐어주고, 그러면 또 중독자가 돼서 결국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간절함을 갖고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노력한 애들을 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더 멋있게 노력하고 자기 후손들까지 더 멋있는, 더 업그레이드 된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